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막 도입하시는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ETF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는 조금 초기 단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가 또 나중에 다른 세미나를 기회를 주실 걸로 생각을 해서 조금 난이도를 좀 1단계로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타이거 ETF 아마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도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테마형 대표지수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세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국 이상의 해외 법인에서 ETF를 직접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엑스라는 미국 현지의 테마형 ETF 전문 운용사를 2018년도에 인수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위해 활용해서 글로벌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TF 네트워크가 저희 타이거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클린 에너지, 클린테크, BBIG와 같이 테마형의 강자, 요즘은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마형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테마형이 좀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대표 지수와 같은 그런 범용적인 상품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하나하나 테마를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들은 거는 저희 3가지 상품 위주로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상품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타이거 ETF만 하더라도 한 130개 정도의 ETF가 있고요. 전체 국내 기준으로 500개가 넘는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130개 중에서 한 20개, 25개 정도만 저희가 우선 뽑아서 만든 조금 더 최근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해가지고 상품을 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국내 테마형 BBIG로 많이 알고 계시고요.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상품들이 있고 반도체, 며칠 전에 상대 메타버스, 그다음에 퓨처 모빌리티와 같은 상품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탑10이라는 상품입니다. 종목명만 딱 보더라도 ETF는 한 90% 9할 이상은 이 ETF가 어떤 건지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종목명 보시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네, 바로 탑10이라는 숫자입니다. 국내에 상위 시가총액 10위 종목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거 탑10 저희가 분류는 테마형으로 했는데 상위 10개 종목이 투자하다 보니까 대표 지수의 성격 또는 대표 지수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하고 좀 더 엣지가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타이거 탑10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 요즘 국내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국가도 그렇지만 테마도 그렇고요. 특히 국가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세계 경제 압도적인 1위 국가 미국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미국 투자하면은 또 아시겠지만은 나스닥 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순한 맛 기술주보다는 미국의 500개 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 S&P 500이 있습니다. 각 ETF마다 또 특징들이 또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ETF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주변 분들도 질문을 해주십니다. 처음으로 ETF를 한번 매수를 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만 골라달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도 발 뻗고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미국 S&P 500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술주 위주 나스닥이요 100개 종목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또 자신있게 미국 나스닥 100을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국내 테마형 또는 시장 대표, 시장 지수를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탑10 ETF, 그 다음에 해외형으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그 다음에 범용 지수 중에 하나죠. 타이거 미국 S&P 500 요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타이거 탑10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1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10개 기업을 보시면은 한번 여기 구성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포스코 10개 기업을 보시면 딱 어떤 느낌이 먼저 오실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 증시를 대표하는
이지만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그런 신성장 기업들이 전부 다 상위 10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탑10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시대, 그 산업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불과 한 15년, 2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삼성전자만 남아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조금 더 4차 산업에 가까운 이런 혁신 경제로 바뀜에 따라서 이 상위 10개 종목도 보시면은 대한민국과 어떻게 보면 글로벌 테마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거 200과 같이 코트 200 전체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10개의 혁신 기업들, 상위 10개 기업을 모아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종목명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거 탑10이고요. 그 다음에 FN 가이드의 탑10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이라 그래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종목을 바꿔줍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운용력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룰 베이스. ETF의 사전에 정한 방법론, 기초 지수의 방법론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이 ETF의 리밸런싱은 연 2회고요. 6월과 12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야, 10개 종목 그냥 내가 내 돈으로 10개 종목 직접 사는 게 낫지. 에이, ETF 뭐하러 해? 라고 하시지만은 결정적으로 ETF에 투자하는 게 장점이 10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ETF 한 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운용력이 알아서 그래서 직접 주식을 10개 매수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비용적으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보수는 연 0.15%입니다. 조금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도주, 주인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 10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조금씩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반등할 때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그다음에 우량주 위주로 반등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이 대형주 투자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 환경의 뭐 변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 타이거 탑10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렇게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특히나 주식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위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이런 매수 플로우 관점에서도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개 기업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IT 같은 기업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소비재 섹터로 보면은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10개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종목들은 한 1년에 여러 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 제가 우선 같이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 있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이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다음에 모든 대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다 들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NC소프트 요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으로도 분류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으로도 이렇게 테마로도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섹터로는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자유소비재라고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결국 하나의 테마로 보면은 요 기업들이 게임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도 하고 그다음 빅테크, 웹툰 안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라면은 대한민국 상위 그 혁신 테마에 함께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을 이 하나하나의 종목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 대표하는 타이거 탑10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해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ETF입니다. 아마 S&P 500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자신의 유산을 S&P 500 ETF에 투자하라라는 얘기도 남길 정도이고요. 미국에서 최초로 ETF가 상장된 게 1993년인데 그 최초의 ETF도 바로 S&P 500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S&P 500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대표성, 범용성은 저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발 뻗고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ETF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을 하나의 ETF로 추종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지수도 S&P 500 ETF이고요. 리밸런싱은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50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간혹 또 여쭙는 분들이 계십니다. 500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지금 S&P 500 ETF를 보니까 종목 수가 502개인데 김승현 팀장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원래 500개를 가지고 갔다가 기업이 분할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코퍼레이트 이벤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종목들이 499개가 될 수 있고요. 합병했을 경우에는 500개가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보수는 0.07%, 1년에 7bp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ETF 하나로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환해지 여부인데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즉 환율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걸 또 알 수 있는데요. 해외형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주로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 해지하는 것보다는 좀 노출을 하는 게 과거의 장기적인 성과도 훨씬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쇼크, 작년과 같이 코로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1,600원, 1,800원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식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장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해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 종목 같은 경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과 같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씩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가는 넘버 1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미국만큼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는 사실 많지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결국은 글로벌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 500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나스닥 100을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 한번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 다우존스 30 같은 게 있는데 요 두 개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고요. 가장 큰 차이는 종목 수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 위주라는 거,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합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명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30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 너무 작고요. 가격 가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가중이 아니라 이 주가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 산출했기 때문에 좀 범용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 투자하면은 압도적으로 이 두 개의 지수 ETF가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말씀은 또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USA와 The Others라고 분류될 정도로 미국에 대한 그런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압도적입니다. 요게 참 재밌는 게요. 잘 되는 나라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쭙는 게, 야, 수익률이 과거에 좋았던 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지금 글로벌 산업 구조 자체가 큰 놈들이 잘 되는 델놈들이기 때문에, S&P 과거 성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요 ETF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미국 S&P도 그렇지만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년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발 뻗고 편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종목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지만은 그래서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또 꾸준히 수익을 나오고 있고요. 기업의 리스크 리턴을 보더라도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S&P는 사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저희가 반드시 하나의 포트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 S&P 500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배당금, 그다음에 자사주 같은 바이아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 제고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이러한 측면, 미국의 높은 성장성,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책임감, 그 다음에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적 같은 거 볼 때 S&P 500에 대한 투자는 사실 저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ETF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릴 ETF는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입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많이들 아시죠? 기술주에 집중해서 나스닥 지수 중에 상위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미국의 신성장 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S&P 500은 조금 더 변동성이 낮고 조금 더 순한 맛이라고 하면은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조금 더 높지만은 과거 성과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코어 세틀라이트 형식으로 나눠서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단일로 갖고 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장한 지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10,000원에 상장했는데요. 벌써 주가가 8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ETF고요. 리밸런싱 연 4회, 그 다음에 종목명에도 보시는 것처럼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보수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7bp 정도죠. 그래서 계속 투자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이 상품 또한 제가 S&P 500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 변동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종목 탑1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중 자체가 당연히 훨씬 더 높고요. 500개가 아니라 100개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S&P 500에서는 물론 테슬라도 S&P 500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상위가 아니죠. 조금 더 기술주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상위에 없었던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술주의 4차 산업, 빅 테크 기업에 주목하는 그런 ETF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사실 첫 번째만 말씀드려도 이 ETF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환오픈 상품으로 글로벌 변동성 방어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장기 성과를 보면은 한 오픈 한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하면은 모르시는 분이 사실 없죠. 그걸 따라가지고 코스닥도 그렇게 상장을 했고요. 중국 마찬가지로 차스닥도 있고, 항생테크 같은 지수 같은 경우 동양의 나스닥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는 그 세 글자가 가지는 엄청난 상징성도 바로 이 ETF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종목들만 조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종목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 잠깐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길리어드 같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만 딱 보시더라도 단순히 한두 개의 비즈니스만 하는 기업들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고, 구글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중국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가리지는 않고요. 징동닷컴이라든지 바이두, 바이오젠, 엔비디아, 블리자드, 암젠 같이 다양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위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기업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한 노출형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또는 글로벌의 혁신 기업 100개 시총 상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인, 컴퓨터 하드웨어만 해서 생명공학 같이 소프트웨어 통신 다양한 업종 대표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국내 상장된 대표 ETF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한 3개 ETF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요거 아니고 ETF 일반 사항이라도 다 좋으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오늘 네, 교육해 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상품을 초기 라인업에 정말 잘 선택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저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처음에는 이제 한정적인 종목을 이제 출시 예정이지만, 네, 함께 이렇게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네, 이렇게 목록을 다 들고 오셨는데 조금 이렇게 몇 개 찍어서 네, 네. 직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제가 뭐 당연히 그렇지만 시장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절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를 하자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금융 장세라고도 할 수 있죠.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안 오른 주식들이 사실 없었죠. 그 코로나19 하락 이후에 모든 종목들이 올랐고 특히나 언택트라는 좀 확실한 테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물론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지만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실적 장세입니다. 요 말은 즉슨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는 게 이제 절대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서치 애널리스트나 그런 데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적이 좋은 그런 테마주,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의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상하고 있는 성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종목들도 볼 수 있는데 국내 테마형 같은 경우에는 KRX 2차 전지입니다. 배터리셀 같은 기업들도 사실 LG화학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악세들도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되고 5년, 10년 뒤에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테마 중에서 가장 1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을 등록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높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2차 전지와 전기차 국내 같은 경우는 요 2차 전지 관련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테마형 같은 경우는 그 동일한 관점에서 차이나 전기차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차이나 전기차 안에 있는 중국 종목들이 하루에도 막 5, 6%씩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오르는 이유가 딱 보니까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월별로 이 신에너지차라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월간 판매 대수가 어닝스 오프레제가 났다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가 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은 그러면 바로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 말이 즉슨 중국 같은 경우 전기차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긴 하는데 그 결과가 매월 판매 대수 또는 매월 또는 분기에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될 때 기업들의 주가가 바로 오르고 ETF에도 반영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해외 같은 경우는 차이나 전기차,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국가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글로벌하게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리튬 관련해서도 리튬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원유가 있으면은 2차 전지는 주 원료가 리튬이죠. 그 동일한 층에서 리튬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좀 범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글로벌 리튬, 그다음에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테마는 전기차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죠. 조금 더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기차,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을 실적이 따라가는 기업으로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이거는 너무 좀 하나의 테마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설명드린 게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근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명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나스닥 100개 종목 중에서 상위 10개 종목만 모았습니다. 타이거 탑 10에 어떻게 보면 미국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집중해서 상위 10개 종목에 압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100이 조금 심심하다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10개로
압축해서 주식처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미국 테크탑10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성실하고 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네, 저희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는데, 예, 혹시 타이거의 좀 특이한 종목 중에 저희 여행 레저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맞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뭐 향후에 이제 조금 수요가 좋을지, 네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우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고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부동산 실물 리츠와 인프라 고배당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레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리오픈이 되면은 가장 빠르게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여행 레저입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럭셔리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응축되었던 것들이 한 번에 빵 터지면서 급격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행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아직 완전히 시작도 안 했죠.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빵 터지면은 정말 코로나19 이전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레저 상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리오프닝 테마 상품 중에 하나로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타이거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멋도 있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알기로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좀 포지션을 다시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경남은행도 ETF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타이거처럼, 이렇게 시장 지위도 올라오고, 자주 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도 꼭 저희가 초청하면은 자주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가 좋은 자료로 좀 더 필요하면 시황에 맞게 그리고 좀 더 깊게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